오로봉 중에 지리산과 어봉산. 자, 이제 오로봉 중에 중앙인 화산삼각산을 중심으로 좌측의 금강산과 우측의 용주산인 한라산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끝에 있는 두 봉우리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방장산인 지리산, 금강산 좌측, 즉 맨 왼쪽에 있는 산이 지리산입니다. 이 지리산이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법왕이셨던 천왕님, 용왕님, 상제님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도의 단묘 중 형세를 인용합니다. 악은 남악은 지리산인데 남원에 있고, 중악은 삼각산이요, 소악은 송악인데 개성에 있고, 북악은 비백산인데 정평에 있다. 현지에 조작된 반도의 지리산 주위로는 많은 지명들이 위치되어 있지만 신증 동국여지순남 경도의 형세를 통해 역사 속 지리산은 남원에 있었던 것으로 금강산과 지리산이 합쳐지는 그 경계 지점이 신시계천의 무대 3위 태백입니다. 역사 속 금강산과 지리산이 이렇듯 가까이 붙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성부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청학동 목멱산에 있다. 명나라 당구가 우의정 이행이 시제에 쓴 시에 조선 성안 청학동에 누가 이곳 찾아 높은 집 지었나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청학동은 전라도 지리산에 이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역본에서는 청학동이 목멱산인 남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서에 그러면 금강산과 지리산이 얼마나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연려실 기술의 중종조 고사본말의 소경독조를 인용하면 진랑인 황제인은 개성에 살던 여자 소경의 딸이다. 성품이 쾌활해서 남자와 같았으며 거문고를 잘 타고 노래를 잘하며 일찍이 산수간에 놀기를 좋아하며 풍악산으로부터 태백산, 지리산을 지나 비단금자의 금성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 고을 원님이 잔치를 베풀어 감사를 대접하고 있었다. 노래하는 기생이 좌석에 가득한데 진랑에 떨어진 옷, 때 묻은 얼굴로 바로 그 상제에 나가 앉아서 이를 잡으면서 대원히 노래하고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 기생들은 기가 질렸다. 조선시대 연려실 기술에 풍악산으로부터 태백산, 지리산을 지나 비단금자의 금성에 이르렀는데 라고 했습니다. 풍악산이란 복례풍악의 금강산이고 태백산이란 금강산 묘양산을 태백산이라고 하며 비단금자의 금성이란 금강산에 있었던 천조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이 금성입니다. 연려실 기술의 저자 이긍익은 이 금강산인 태백산, 지리산, 나주인 금성의 경로를 하루 만에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황진이께서 금강산 남쪽 김해금농 지역의 금강산인 태백산을 지나 좌측의 지리산을 좌에서 우로 크게 돌아 지리산 북쪽을 지나 오른쪽에 금강산의 금성에 다다른 것입니다. 꿈에서도 그리웠던 정말로 가보고 싶습니다. 남양, 남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었던 산이 남산인 목멱산입니다. 자, 그러면 남산인 목멱산이 있었던 남양, 남원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천왕님이 계셨던 곳. 이전 동영상에서 남산이 천왕님이 계셨던 용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울에 용산이라는 지명만 있고 실제의 용산은 없는 것으로 남산이 용산입니다. 자, 그러면 신시계천의 무대 천조인 금강산의 비단금자의 금성의 왕이신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진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지리산 주서쪽 100리에 있다. 상봉을 천왕봉이라 하는데 남원부편에 자세히 적었다고 했습니다. 천왕봉을 남원부편에 적었다는 의미는 그곳 남원에 천왕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왕봉이란 역사 속 천왕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장수의 진산으로 천왕봉이 있었던 지리산 남원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성, 고룡, 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안의 군명을 칠성, 돈해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이며 한사군이 설치된 대방으로 용안에 있었던 성이 용성이고 용성에 있었던 연못이 용담입니다. 소울의 지명 남산과 용산은 바로 천왕님이 계셨던 남원의 용성에서 온 지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순남 전라도 남원의 건취연역을 인용합니다. 남원은 백제 때의 교령군이며 신라 경도왕 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남원 역시 임진왜란 때의 격전지였다. 임진왜란 중에 변사정이 교룡산성의 수장이 되어 산성을 크게 수축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남원성이 왜군에 함락되면서 만복사, 남원향교, 용성관, 광안로 등이 불타고 말았다. 이 고장 사람들은 봄이 오면 용담이나 율림에 모여 향근과 사기를 행한다고 하였다. 남원 부지에는 동쪽에는 지리산이 병풍을 두른 듯하고 서쪽에는 중진이 띠를 두른 것처럼 흐르고 있으며 인물이 번성하여 하나의 큰 도회가 되었다. 조선 초기의 문신 황소신은 광한누기에서 남원은 옛 이름이 대방인데 산천이 수려하고 옥야가 백리에 뻗어있어 실로 천연의 부자고을이라고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김계남은 교룡산성 안쪽에 있던 성국사에 직강소를 설치하여 전라 좌도를 통솔했다. 교룡산성 안에 있어 산산절이라고도 부르는 성국사의 본래 이름은 용천사이다. 성국사의 어느 방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암자의 한 방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1862년 경주에서 온 수훈 최재우가 머물렀다. 동학을 창시한 수훈 최재우는 1860년 겨울 전라도 남원으로 피신하였다. 그는 교룡산성 안에 있는 성국사에서 방을 얻고 그곳에 은적암이라는 당호를 붙이고 8개월여 동안 피신하면서 수양한다. 그곳에는 동학을 밝히는 논학문을 집필하였고 동학농민운동이 펼쳐지는 과정 중에 혁명적인 노래의 핵심이 된 가장 중요한 건가를 만들었다. 최재호는 성국사 근처의 대밭이나 묘교봉에 올라 고향을 떠나 올 수밖에 없었던 울분을 시로 쩌며 건가를 부르며 칼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결국 1864년 수훈이 체포되어 대구 장대에서 좌도 낭정률이라는 제목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이곳은 또한 고려 말에는 이성계가 함양을 거쳐 운봉으로 넘어오는 왜구를 무찔렀다. 그 전투가 황산대첩이다. 전라도 남원을 교룡군이라고 합니다. 남원의 교룡산성 안에 용천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진국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입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가 천황님이 계셨던 남원에 있었습니다. 황해도 황주에 있었던 산이 황산으로 누런 황은 금과 동일한 지명으로 황산 대첩의 부대 황산이란 지리산 옆에 금산인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에 있었던 연못이 용담으로 이곳 용담이 있었던 곳이 또한 담양입니다. 이곳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전라도 담양의 군명을 추성, 담주, 추자해라고 합니다. 전라도 담양의 군명 담주란 용담이 있었던 주라는 의미로 이곳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 또한 추성으로 이곳에서 추씨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전라도 담양의 산천과 부루를 인용합니다. 용년, 추월산 동쪽에 있는데 사단이 있어 매년 춘추의 용에게 제사를 지낸다. 추월산, 부의 동북쪽 20리에 있는 진산이다. 용천사, 추월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리산인 추월산 동쪽에 있었다는 용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향산 별곡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구천의 은하수가 세길로 내려오니 산주포 나는 형세 굿살을 해잡는 듯 용연포 깊은 수에 노령이 잠겼는 듯 상상층 천시포는 하늘박 소리로다. 지리산인 추월산 동쪽에 있었던 용년이 바로 지리산 옆 금강산에 있었던 수양폭포였습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에 있는 오로봉의 지리적인 정황들을 정확하게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신남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황님이 계셨던 곳에 또 다른 지명인 경기도 남양의 군명도 살펴봅시다. 전라도 남원은 또한 경기도 남양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루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당고조 이원이 이곳 당지역을 기반으로 수나라를 제압해서 건국한 나라가 당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몽룡과 성춘향의 광환노예 무대 남원을 알고 나니 참으로 그곳이 그립습니다. 이곳 남원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성씨가 탄생한 비당금자의 금도인 성도가 사천과 함께 있습니다. 구글을 통해 먼저 별도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봉산. 자, 이제 아리아네스를 함정에 빠뜨려 장시간
장기간 고생시킨 오르봉 중의 마지막 봉우리인 오봉산으로 가봅시다. 한라산이 영주산의 동부지역이 바로 초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수군가의 저자는 동정호에서 5천원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라고 읊었습니다. 오나라의 우측이 제나라이고 제나라의 우측이 초나라였습니다. 오르봉의 맨 우측 봉우리 오봉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봉우리가 5개인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을 보고 이 오봉산이 오르봉인 줄 알고 착각해서 장시간 호탕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봉우리가 5개인 이 산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오봉산이 바로 낙산입니다. 낙양에 있었던 산이 바로 낙산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순남 강원도 양양의 산천조를 인용합니다. 오봉산 부동쪽 시보리에 있으며 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양양의 동쪽 시보리에 낙양에 있었던 산인 낙산이 있었던 곳으로 낙양에 있었던 나라가 대월 사기전수의 주인공인 구천의 월나라와 바로 초나라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제국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낙산이 오봉산의 시보리에 있었던 양양의 정체를 밝히면서 오르봉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동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 해양, 화평, 무진,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군명들은 양양, 청하, 익현,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지명들로 군명 청하란 청주에 있었던 하천이며 군명 조양과 무주는 제나라의 공국자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용구와 동일한 지명으로 양양은 적벽대전의 무대이면서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시보리 거리에 오르봉 중의 마지막 봉우리인 오봉산인 낙산이 있었습니다. 자, 거리를 직접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봉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그동안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곳의 큰 충격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